그림들이랑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간략하게 풀어보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볼린저 밴드 한번 봅시다. 네. 자, 노란색이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에 제 그림에 있는 요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입니다.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걸 밴드워크라고 해요. 이걸 딱 요 자리까지 오는 걸 밴드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리는 걸 이걸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익스펜션. 폭발이죠, 폭발.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팽창이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세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풍선을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을 불고 있어요. 계속 불다가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 그럼 더 이상 안 커진다라는 걸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부는 본인이 안다고요. 옆에서도 알아. 위험한데 이제 거기서 가장 넓은 폭이 있을 때가 바로 벌지예요. 벌지 이 자리. 딱 이 자리입니다. 벌지. 그래서 가장 밴드 폭이 넓은 자리 벌지가 나오고 지금 시간봉에서 이제부터 스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수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 아래쪽에 제 보조지표에도 보이죠. 밴드워크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서 강한 익스펜션이 보입니다. 그러고 타고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중심선 근처에 이제 와 가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RSI가 맞고 RSI의 50레벨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RSI가 50레벨이 도달을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제 기준에서 보이는 이 주황 색깔은 RSI의 평균적인 레벨인데 이전 하락에 대한 평균 레벨이에요. 그 자리를 지금 탈환하려 하는 거고 현재 보이는 볼린저 밴드와 아주 적합해 보이죠. 위치상.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BB를 기준으로 봤을 땐 밴드워크 이후에 익스펜션,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에서 보이는 스퀴즈와 시간봉에서 보이는 스퀴즈가 지금 다르죠. 왜냐하면 시간봉에서 봤을 때 저희 BB는 더 긴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얘가 돌리기 위한 움직임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작은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나왔죠. 이제 스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스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작은 시간으로 가게 되면 익스펜션 이후에 벌지 이후에 퀴즈에 진입을 했고 퀴즈에서 나온 두 개의 헤드 페이크가 보인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올라가는 모습은 주두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올라갈 때 어디를 지켜야 하는지는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 스퀴즈인 상태, 그러니까 이 빨간색 수렴인 상태에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상승을. 그 모습들은 지금 하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1.2% 폭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부터 엔벨로프 상단과 하단까지 1.2%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폭 이상의 상승 또는 그 폭 이상의 하락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형태라 그래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 지표를 쓰게끔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얘를 파악하려면 여기까지는 1.2% 폭도 안 나오는 캔들의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도달하려면 여기까지는 갔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왔었어야 돼요. 이 폭이 2.4%고 가운데까지가 1.2%씩 되니까. 근데 얘를 깨는 익스펜션이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이 붉은색이 나타났다라는 건 얘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표를 보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왔다를 그렇구나 매도가 나왔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 지금 리워드들 다 받으셨으니까 교육 영상이랑 리워드 받으셨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파동에는, 그러니까 그게 스케일이 크든 작든 타임 프레임이 4시간짜리든 날봉이든 주봉이든 아니면 5분 봉이든 1분 봉이든 어떤 스케일이든 큰 파동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강력한 추세는 언제나 있어요. 다만 그게 프레임이 짧을 뿐이지. 그러면 그 강력한 파동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벌지 이후에 스퀴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강하게 떨어졌으면 강한 폭에서 익스펜션이 나오고 벌지가 나오고 스퀴즈로 들어가면서 수렴의 구간이 나와야 한다. 그 수렴의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 가격이 등락을 오가면서 그 폭이 처음엔 넓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폭을 줄여나가고 그 폭이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줄고 그러면서 캔들이 이동하는 범위 자체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냥 육안으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거고 이 원리는 교육 영상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와이코프 이론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될 거고 전자책에서도 아마 사케나우법 부분부터 언급이 됩니다. 3법 구간부터 가격의 정체, 휴식, 준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를 보실 때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표와 함께 그리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표들,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을 지켜보면 강력한 하락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아직 없는 이 파란 색깔 이후의 것들은 되돌림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이런 스케일이니까 지금 이런 스케일이니까 잡아야 됩니다. 한 파동이 끝나고 변동성이 예고된 자리에서 나타나는 매수 신호는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ABC의 B파 이후에 나타난 C파동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러지 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지표 말고 가까운 시간대를 한번 보면 익스펜션 이후에 벌지 이후에 나타나는 스퀴즈 자리 시간봉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스퀴즈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봉에서 나타나는 스퀴즈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든 상방 쪽으로 가든 현재 자리에서 시간봉을 가지고 운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일목으로 설명드릴 때 항상 아시다시피 후행이 이렇게 강력한 봉을 지나갈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 자리를 극복해서 쌓은 매물대를 딛고 갈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현재 자리에서 떨어진 게 지켜야 될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겠죠.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기준에서 지키고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나타나는 그 하락 또는 상승 스케일을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땐 이 폭이 작아요. 지금은 이 시간봉에서 나타나는 고점이 여기 저점이 여기인 상태에서 기준선의 계산값이 이 자리 절반값인 이 자리인데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고 전환선 이 저점과 이 고점 기준으로 나눈 이 절반값 사이에 갇혀 있는 거라서 저 사이에 갇혀 있다라는 건 혼조세라는 거예요. 시간봉 안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캔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서 때려도 이 앞봉보다는 작은 사이즈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힘들겠죠, 지금은. 시간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15분봉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점 찍고 올라온 ABC의 형태로 이렇게 파동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의 짧은 타임 프레임은 상승 추세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일목 기준표에서 15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시간봉 보고 15분봉으로 넘어왔을 땐 아직은 탐욕 호전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을 만들지 못했다.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려면 지표야 얼른 뜨렴.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요 자리 보듯이 여기서 이 음운 아래에서 뚫고 올라온 다음에 그럼 여기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래 리플레이로 잘라드리면 되겠다. 좋았어. 좋은데. 좋았어. 오, 짠 보드.
이건가? 아! 다시 미안합니다. 쓴지 너무 오래돼서 헷갈려가지고. 잘라줘. 10배. 포워드, 탁. 이거 원래 빨리 되는데? 그렇지.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뚫고 올 때. 다시. 이거 어떻게 자르더라? 빠고르기? 여기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핸들은 구름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아직 구름 안에 있거나 구름 밑에 있죠. 이 상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구름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구름 밑에 있잖아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일목에서 말하는 정배열이 아니에요. 얘가 지나가면서 자, 지금 보면 딱 여기까지 보면 전환선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구름 바깥으로. 후행도 나왔습니다. 캔들도 나왔어요. 얘도 양운이에요.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도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기준선이 아직 못 나왔죠. 얘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더 기다려서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나온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로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가격, 전환선, 이 앞에 선행 스팬 1, 기준선, 선행 스팬 2,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면 후행이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형태여야 돼요. 이렇게 이 순서여야 되죠. 가격, 전환선, 선행 스팬 1, 기준선, 기준선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안 돼. 구름을 잘못 그려가지고. 자, 기준선도 여기 구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스팬 2.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이래야만 정배열인 상태예요.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속 상승 기조다라는. 그럼 그게 15분봉에서 보면 아직 문제가 있고 혼조세인 상태고 5분봉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상승 기조였는데 여기서부터 뒤집어졌죠.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하락 기조로 바뀐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얘가 지금은 혼조세인 상태인데 5분봉에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상승세를 유지해서 가려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얘와 5분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자리 지금부터 몇 분 남았냐면 자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안에 저 고가를 갱신해 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이 기준선 값 이거 26기간 값인 얘를 갱신시키지 않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고가가 높아지는 거라고요. 고가 갱신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저점이 여긴 상태인데 기준선 저가랑 전환선 저가가 얘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도달이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45분. 그러면 짧게 잡으면 1시간 10분, 길게 잡으면 1시간 45분, 5분봉 내에서 보이는 건 그래요. 그때까지 저걸 갱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다시 하면 기준선이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선이 26개거든요. 기간값이. 근데 26개 나누기 9하면 몇 나오죠? 가장 가까운 숫자 곱하기 중에 이 더하기 1에서 27이라고 생각하면 9 나누기 27, 27 나누기 9는 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는 사람? 예. 3이죠? 3이야. 5분봉에서 3을 곱하면 몇 분봉이에요? 5 곱하기 3은 몇이에요? 15잖아. 지금 5분봉이야. 5분봉에서 기준선이 26짜리를 보고 있어요. 그럼 15분봉에서 26짜리는 9짜리일 거 아니에요. 기간값이. 9는 전환선이죠. 9, 26, 52라는 수치를 쓰는데 일목 기준표는 근데 일목 균형표는 15분봉에서 26짜리를 봤더니 1시간 10분 안에 여기를 깨줄수록 좋아. 그리고 1시간 45분 안에 적행을 안 할수록 좋아라는 계산값이 딱 떴어요. 머릿속에. 그러면 지금 15분봉에서 보고 있는데 15분봉을 기준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얘는 기준선 계산값은 15분봉에선 전환선이구나예요. 그럼 이 스케일을 유지하려면 15분봉짜리 스케일 이상이다. 그 말은 1시간 10분 안에 저기를 깨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늦어도 1시간 45분 안에 저기를 깨야 된다는 얘기야. 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그래야만 상승 기조를 15분봉 안에서 스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근데 그걸 못했다? 스케일이 길어지는 거죠. 이제 1시간 봉 또는 30분 봉으로 스케일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락의 기조가 커진다. 얘가 더 긴 스케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계산은 일목균형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RSI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표를 보시는 기본적인 계산법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지표 봐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표를. 조금 시간이 걸려도 계산해야 다음 다음 프레임에서는 얘는 이거구나.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얘가 뭐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15분 봉에서 102평이라고 쳐봅시다. 15분 봉에서 우리가 102평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1시간 봉에서는 몇 분짜리 2평이에요? 이거 15분 봉에서 102평은 1시간짜리에서는 몇 2평입니까? 빨리 계산하는 사람 누군지 보자. 데이비 땡! 나누기 4를 해야지. 25입평입니다. 25입평. 15분 봉에서 보이는 102평은 1시간 봉에서는 25입평이에요. 그러면 이걸 4시간 봉으로 바꾸면 또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4, 6에 24니까 6이에요. 6. 6이면은 정말 단기 2평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 상승 추세가 2평을 안 깨고 가. 4시간 봉에 막 이렇게 가고 있어. 이게 5입평, 이게 5입평인데 4시간 봉에서 보이는 5입평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 막. 그러면 이거는 추세를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 말이. 그러면 15분 봉에서 102평을 보나 4시간 봉에서 5입평 보나 사실 똑같다예요. 똑같다. 지키는 자리는 똑같다. 근데 그걸 그 스케일을 4시간 봉에서 볼 때는 캔들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15분 봉에서는 곱하기 4에 곱하기 4니까 4개의 16개의 캔들이 나오겠죠.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4시간 봉 캔들 하나는 15분 봉에서는 16개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5분 봉으로 보면은 3, 6, 18, 48 48개의 캔들로 보이는 거고 이걸 추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케일을 나누지 파동을 그 안에서. 그러면서 뭐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되고 또는 이동평균선이 꼬이고 뭐하고 하는 걸 또는 보조지표의 그 값이 수정되고 그러니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주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할 게 없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런 상황이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5분봉 자리에선 저점이 깨지면 골치 아플 거고 그리고 혼조세 자리니까 지금은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자리니까 얘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 15분봉 안에서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걔는 스케일을 확장하지 않아도 상승 쪽으로 스케일을 확장시키지 않는 이상 하락 스케일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쵸? 이 조정 스케일은. 그리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인 이 자리 고점이 전환선 고가인 이 자리죠. 지금 얼마지 이게? 6160 여기를 깨야만 이 상승 스케일이 15분봉에서 나타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땐 지금 15분봉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익스펜션 그리고 벌지죠. 여기가 이 자리가 벌지입니다. 벌지에서 나타난 스퀴즈니까 헤드페이크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 본 거죠. 이제 우리는 말해줬다. 이러면 다 본 겁니다.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을. 이룸 코인랩스에서는 더 많은 동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홈 화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